순서에는 하이큐 치과의 백 원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한 달 만에 뵙는데 바쁘셨죠? 예, 원래는 2주 전에 왔었어야 되는데 네. 봄방학 때 조금 학생들이 또 병원에 오는 바람에 네. 예, 못 오게 됐습니다. 네. 원장님 학생들도 어린 아이들도 꼭 이렇게 클리닝을 하고 한 번씩 체크업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또 이제 유아치아하고 그리고 성인치아하고 같이 이제 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유아치아가 문제가 있다면 또 성인치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주 규칙적인 그런 어떤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네, 혹시 봄방학을 놓치셨다면 우리 청취자분들 여름방학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의료 쪽으로 보면 네.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치료의 방법들이 많이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20, 30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어떤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20, 30년 후에는 어떤 기술의 어떤 발전이 있고 그리고 재료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있으면서 그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보니까 어떤 의료 기술의 진화 중에 하나가 요즘에 아주 이제 막 혁신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3D 프린팅이라고 네.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기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과 쪽에서 보면 이제 가장 혁신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치과 의사도 동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임플란트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가 보통 보면 보편화된 거는 뭐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되겠지만 그 전에도 많은 어떤 발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실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변천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임플란트는 이제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뼈에 이제 심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한 20, 30년으로 돌아가면 뼈에 임플란트를 심은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잇몸하고 뼈 사이에 네. 거기에 무슨 메탈 판을 이렇게 삽입을 해서 그렇게 쓴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임플란트의 어떤 발전이 아주 또 최근에 또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임플란트 전에는 많은 분들이 틀니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끼셨는데. 그렇죠. 이제 치아가 상실이 되니까 네. 이제 틀니를 하든지 아니면 뭐 브릿지를 하든지 이런 그랬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하는 여러 가지 준비 단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잇몸을 어떻게 건강한 잇몸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특히 뼈 주변에 뼈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임플란트를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일반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임플란트는 우리가 생각하면 나사를 심고 인공 이제 뿌리를 심고 그리고 크라운을 올리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간단한 경우도 있지만 네. 어떤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좀 전에 뼈이식을 말씀하셨는데 듣기만 해도 약간 두렵네요. 예, 보통 보면 이식이라는 말을 하면 네. 우선 거부 반응이 있으세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식이라는 자체가 우리 몸에 어떤 게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의 부위가 아닌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는 조금 확실한 이해가 없으시면 좀 힘들어하시고 또 네. 무서워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오늘 뼈이식은 어떻게 필요하게 되는지 어떻게 네. 하는지 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사실 임플란트 하면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세요. 네네. 예. 그런데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하셨다시피 아니지 내 이처럼 간단하게 쓸 수 있고 간단하게 심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자, 임플란트라는 것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그 인상을 심어주시겠습니까? 이제 보통 보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두 번은 다 들으셨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제 본인이 하셨거나 주변의 분이 하셨거나 이런데 임플란트인 견해가 제가 보니까 다른 치료들은 견해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다. 네. 그런데 임플란트한 견해는 아주 극과 극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임플란트 시술을 하셨는데 성공한 경우 아니면 주변에서 이제 성공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에 대한 만족도가 좋으시고 그런데 또 반면에 임플란트를 하면서
이제 치료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고생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치료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이시겠죠. 예, 아주 부정적인데 아주 심하게 부정적이시죠. 네. 왜냐하면 힘드셨으니까 우선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힘드신 분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서 권하고 권하지 않는 것이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좀 전에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뼈 이식 아닐까 싶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 뼈 이식이 꼭 임플란트에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치아를 뽑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치아를 언제 뽑아야 되나? 치아를 언제 뽑죠? 치아가 썩었을 때. 네, 치아가 이제 너무 많이 썩어서 네. 회복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치아를 있을 때는 어떤 치료를 해서 안 아프게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뿌리만 남아도 안 아프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충치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치아 자체적으로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치아를 뽑아야 되죠. 네. 그럼 치아를 뽑아야 되면 또 치아를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게 이제 일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들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잇몸이나 뼈 주변의 뼈들이 점점점 약하게 돼서 네. 치아가 흔들려서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를 뽑아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임플란트를 심을 때 치아를 뺀 곳에 임플란트를 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임플란트를 어디에 임플란트를 심는가는 봐서는 이제 잇몸에 심는 게 아니라 네. 뼈에 심는 거죠. 잇몸 안에 있는 뼈에 심는 그렇죠. 거죠. 잇몸 안에 있는 뼈에 들어가서 임플란트가 심기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임플란트가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3mm 정도 되는 것도 아주 조그만 임플란트부터 뭐 6mm 정도까지 있고 일반적으로 뭐 한 4mm에서 4.5mm.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지름 네. 면에서도 그렇고 높이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7mm부터 해서 뭐 11, 13mm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제 어떤 뼈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뼈의 어떤 그 퀄리티, 그러니까 질이죠. 뼈가 얼마큼 임플란트가 심겨져서 튼튼하게 지탱을 해줄 수 있는가.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뼈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모든 턱의 위에 턱하고 아랫부분의 턱의 어떤 그 밀도라든지 뼈의 밀도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다릅니다. 아, 예,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런 어떤 질적인 면에서도 임플란트의 어떤 수명이라든지 아니면 네. 임플란트가 얼마큼 튼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좌우가 되고요. 두 번째는 두께입니다. 두께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두께가 있어야지만이 두께라는 거는 그 두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지만 이제 임플란트를 거기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뼈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뼈가 두께가 있어야 되고 높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됐을 때만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치아를 빼야 되는 경우는 많이 뼈가 없는 경우예요. 네. 왜냐하면 또 잇몸 질환 때문에 이게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보면 뼈가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든지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뼈 이식을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 뼈가 없기 때문에 그 뼈를 이식을 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굳힌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게 그런 이유가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치아를 빼놓고 있으신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한 10년, 20년 금방 가거든요. 방치하신 예, 그러니까 경우요? 이제 뭐 씹는데 그렇게 영향은 없으시니까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셨다가 그러셨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보는데 뼈가 많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뼈가 어떻게 있던 뼈가 없어지나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치아라는 거는 이제 치아가 있으면 치아 주변에 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사켓처럼 있는데 치아가 빠지면 그 있는 사켓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치아를 네. 지탱하고 있는 뼈의 목적이 없어지면 주변에도 예를 들어서 혈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 전문 용어로 에이트로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뼈가 줄고 얇아지고 두께도 얇아지고 높이도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 뼈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게 이제 기간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그만큼 뼈가 더 많이 줄고 더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군요. 혹시 치아가 빠졌다면은 이 치아가 없어서 불편함이 없다 하더라도 치과에 한번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좀 전에 높이와 또 두께를 말씀해 주셨는데 치과 의사로서 이런 것들을 맞추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의 높이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못을 박을 때도 어느 정도 못이 얇은 못을 박는다면 이게 흔들려서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두께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닥터들이 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높이가 괜찮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뼈 이식을 하더라도 높이하고 그리고 두께가 있는데 이제 높이를 높이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높이를 높이는 건 쉽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뼈가 이렇게 웅덩이처럼 약간 들어간 파여져 있는 그 거기를 이제 높이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기존의 높이에 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네, 생물학적으로 그게 거의 힘든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두께를 넓이는 경우는 많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뼈 이식이 왜 임플란트에 필요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치과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혁신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제 이런 어떤 일반적으로 통용이 될 정도로 보편화될 정도로 됐다는 거는 1, 2년이 걸려서 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아주 수십 년 동안 네. 어떤 연구와 어떤 개발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실수와 네. 이런 많은 거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보편화가 돼 있죠. 네, 아주 보편화가 돼 있고 특별하게 물론 이제 그런 리스크는 없잖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염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찾아보지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뼈이기 그쵸. 때문에 안전함이 검증됐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보면 그 뼈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뼈 이식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뼈 이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잇몸으로 이렇게 닫아 놓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말씀드렸던 그 인공 그 뼈가 이식된 뼈들이 다른 주변에 있는 우리 몸의 뼈들이 그 뼈들을 자기 뼈로 인식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정되는 부분, 마르파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미네랄 성분이 있지만 그 성분이 결국에는 다 바뀌는 거예요. 네, 수정이 돼서 마르파이 돼서 결국에는 본인의 뼈처럼 튼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모래처럼 이런 뼈를 넣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이나 8개월 뒤에 이렇게 오픈을 해보면 그 뼈 안은 이렇게 단단하게 몸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자극만 주고 네. 그리고 공간을 확보해주고 네. 그렇게 되면 몸에서 그런 생물학적으로 이런 원리를 통해서 몸에서 이거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을 오늘 배운 것 같아요. 네네. 자, 원장님 그렇다면 뼈 이식의 종류에도 시술이 있을 것 같은데 시술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술에 있어서는 뼈를 언제 넣느냐, 네. 그리고 얼마큼 넣느냐, 그리고 어떤 부위에 넣느냐 이런 네. 거에 따라서 시술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그 alveolar ridge preservation이라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치아를 뽑잖아요. 네. 치아를 뽑으면 이렇게 치아가 원통형으로 예를 들어서 생겨서 뿌리가 빠지면 그 서켓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구멍이 이렇게 남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뼈를 이렇게 차곡차곡 그곳에 세워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뼈가 예를 들어서 치아가 빠진 경우에 이 사켓의 그 필요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함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몰되는 것을 예방을 하고 나중에 차후에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두께나 높이 부분을 조금 더 보존을 하기 위해서 네. 치아 발치와 동시에 이제 뼈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은 socket preservation이라 해서 그냥 치아 뽑은 자리에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항상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잇몸에 염증이 많다거나 아니면 치아 자체가 뭐 신경치료가 했는데 신경치료를 실패했을 경우에는 염증이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제거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염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뼈를 넣으면 그 뼈가 또 녹고 감염이 돼서 없어져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의사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뼈를 넣어도 되겠다. 아니면 뼈를 넣지 않고 우선은 이제 닫아 놓은 다음에 다 이제 염증이 없어질 때 이렇게 몸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 될지 그런 판단을 해서 이제 수술의들이 그거를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서킷 프리저베이션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그 다른 거는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뼈라는 거는 이렇게 높이는 거는 쉽지가 않고요. 네. 두께를 이렇게 하는데 두께를 하는 거 이제 그 리지 아그멘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리지라는 거는 그 어떤 두께를 말하거든요. 네. 그 뼈의 두께를 말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 10년, 20년 동안 치아가 없었던 그런 턱뼈는 보면 이렇게 줄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치아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건가요? 그런 거보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 나이프 에지라 그래서 칼날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빼보면.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잇몸이 있어서 일반 분들은 못 느끼실 때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칼날처럼 너무 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는 도저히 심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공간이 좁아서 그런 경우에는 두께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쪽으로라든지 두께를 늘리고 이제 잇몸을 닫으면서 그것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리지 아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예요. 이거는 그 블록 본 그래프팅이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뼈 조각을 이렇게 심어 놓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고요. 뼈가 아주 심하게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염증보다는 어떤 혹이 이렇게 있어서 그 뼈가 많이 녹은 상태. 네. 아니면 치아 자체가 없어진 상태로 너무 오래간 있어서 그냥 말씀드렸던 제가 파티클 그 뼈 가루로서 하기보다는 뼈 통째로 이거를 이렇게 심어 놓는 그런 절차를 하는 게 이제 블록 그래프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진짜 심하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의들이 수술을 꼭 필요해야 되는 경우에 하고요. 네.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스크루로 아주 타이니 스크루로 이렇게 그 뼈를 기존의 뼈에다가 이렇게 심는가요? 그러니까 스크루를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네. 우선은 그게 고정이 되도록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걸 닫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 하기 전에 이제 스크루를 빼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블록 그래프트라는 거는 보통 이제 앞에 여기 턱이죠. 네. 턱 앞쪽 앞쪽이요. 턱에서 이거를 잘라서 이제 이렇게 뼈를 잘라서요? 예. 뼈를 뭐 1cm 정도 큐빅 1cm를 해서 그렇게 잘라서 다른 부분에 가 그쪽 부분은 메꿔 놓지 않아도 네. 자연스럽게 다시 뼈가 자랍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몸 참 신비롭네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턱선을 이렇게 보면 네, 귀 밑으로 있는 턱선이요. 귀 밑으로 있는 그 레이머스라 그러는데 그쪽 뒤에서 뼈를 가져와서 네.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잘라요. 네. 잘라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대부분이 이제 하는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제된 뼈를 가져와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정제된 뼈와 또 할 수 있다면 그 본인의 뼈를 같이 섞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게 같이 섞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더 그 뼈가 자기화되는 게 빠르겠죠. 그렇죠, 더 빠르죠. 네. 그렇게 되는 현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섞어서 쓰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원장님 임플란트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렇게 대중적인 시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 훨씬 대중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가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말씀은 드리는데 네. 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수술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나는 뼈 이식 안 했는데 왜 이분은 뼈 이식 해야 되냐. 그리고 나는 안 부었는데 네. 왜 그러냐. 그게 이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치료를 하시다 보시면 다른 분들,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의 의견을 수렴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그렇죠. 거죠. 상황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료하는 입장에서 똑같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해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의사 입장에서 올바른 치료와 원칙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 또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솔직히. 네.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정확한 설명을 이제 시술하시는 선생님한테 확실히 들어야 되는 거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 어떤 기술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면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치료에 앞서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께서 다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어떤 치료를 받고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있으며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확실하게 들으셨을 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대체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임플란트에 필요한 뼈 이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임플란트에 대해서 들어가 볼까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제가 그 뼈 이식 중에 말씀드리지 않은 경우가 위쪽 부분에 네. 어금니 쪽에 위쪽 부분에 어금니 예, 쪽이요. 위쪽 부분의 어금니는 이제 사이너스 리프팅이라는 특별한 이제 뼈 이식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네.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